만족을 아는가? 지족상족은 지족상락과 일맥상통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즐겁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건강하다. 반대로 욕심에 끝이 없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 깊은 욕망의 늪에 빠져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범죄까지 저질러 지위와 명예를 모두 잃고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하곤 한다. 저런, 조금만 일찍 발을 뺐어도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에 담긴 본뜻이 바로 지족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누구든 일단 탐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지족도 없고 멈출 수도 없다. 지족은 가장 기르기 힘든 품성이지만 반드시 길러야 하는 품성이다. 특히 온갖 탐욕과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욕구란 억눌러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고 절대 지족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면 당연히 다음 목표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목표를 세우거나 터무니없이 큰 것만 바란다면 끝없는 탐욕에 빠지게 된다. 지족을 자만과 혼동하지 말자. 지족과 자만 모두 겉으로 보면 자신의 상황에 매우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발점이나 표현 방식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주변 사람이 받는 느낌 또한 다르다. 지족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객관적인 외부 조건을 받아들여 허황된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이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외부 조건의 영향에서 벗어나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자만에 빠진 이들은 어떨까? 그들은 정말 자신이 완벽하고 최고라고 생각할까? 사실은 정반대다. 심리학에서는 항상 잘난 척하고 자기 장점을 드러내려는 행동은 타인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남들 앞에서 교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만스럽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높여주는 타인의 칭찬에 목말라 있다. 이들은 칭찬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한다. 교만과 자만, 아나무인격 행동은 모두 이러한 심리가 작용한 결과이며 심해지면 심각한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다. 만족을 알고 늘 즐거운 사람은 마음이 넓고 포부가 큰 사람이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우열을 다투지 않고 타인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절대 남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간다. 보통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지족은 발전이나 목표 없이 살아가는 현실 안주와는 분명히 다른 삶의 태도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입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여유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임을 알 것이다. 이런 삶이라면 빈부귀천을 떠나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장자가 말한 지리소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 옛날 초나라에 지리소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너무 못생긴 탓에 조물주의 걸작 혹은 조물주의 장난이라고도 불렸다. 수세미처럼 긴 목 위에 조롱박처럼 생긴 머리가 붙어 있고
턱이 배꼽에 닿았고 양쪽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이 솟아 있었다. 헝클어진 뒷머리엔 늘 까치집이 져 있고 옆구리가 허벅지에 닿을 만큼 곱사등이 심했다. 하지만 지리소는 자신이 하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행운아라고 생각하며 감사했다. 그는 긍정적인 자세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아무 걱정 없고 늘 자유로웠다. 지리소는 남의 옷을 빨아주거나 바느질을 해주었고 채를 치거나 키질도 잘해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 나라에서 강제 징집령을 내리면 젊은 장정들은 하나같이 벌벌 떨며 산속으로 숨어버리기 바빴지만 지리소는 오히려 최대한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거리를 활보했다. 이런 곱추를 누가 데려가겠어 라는 생각에 그의 표정은 더더욱 자신감에 찼다. 또 초나라 왕이 새로운 왕궁을 짓는다며 부역을 실시하자 온 나라의 남자들은 공황에 빠졌지만 몸이 성치 못한 지리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해마다 설이 되면 나라에서 빈민을 구휼했는데 지리소는 언제나 쌀 3말과 땔감 10묶음을 가뿐히 얻었으니 평생 먹고 입을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지족은 마음을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해주며 세상사에 달관할 수 있게 해준다. 반대로 만족을 모르면 혼란스러움 속에서 분투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든다. 만족을 아는 사람의 삶은 늘 미소로 가득하다. 만족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뛰어넘지 못할 강이 없다. 이들은 혼자이므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조건과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거나 자학하지 않는다. 지족의 미덕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행하지 말아야 함을 알매도 행하거나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한다면 그 삶은 결국 헛수고다. 또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타락자다. 우리에게는 만족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만족을 아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야 너무 갖고 싶어 안달나는 일이 없고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 항상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만족을 알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투명해지기 때문에 모든 욕망과 바람이 현실과 맞아떨어진다. 옛날 중국에 부지족가라는 민요가 유행했다. 이 민요는 만족을 모르면 이 세상은 산지옥이나 다름없으니 100년을 살아도 전혀 즐겁지 않고 매일 온갖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대에도 통하는 메시지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주관을 확고히 세우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것저것 궁리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 만족을 알면 진실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단순함은 행복. 한나라의 대표적인 도덕경 주역본의 저자인 하상공은 시의 성인 것임 거사거태에서 심은 탐욕스런 소리, 사는 화려한 옷과 음식, 태는 높은 누각이라고 풀이했다. 이는 모두 탐욕에서 비롯된 과한 상태를 말한다. 사람은 탐욕스러울수록 사치스럽고 욕심은 끝이 없다. 반대로 사치가 도를 넘어도 탐욕스러워진다. 그래서 노자는 지나치게 분에 넘치는 것은 사람의 심신을 지치게 하므로 반드시 멀리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단순 명료하고 즐거운 삶이 최고의 삶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이와 정반대다. 온갖 스트레스로 숨조차 쉬기 힘들고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우리의 삶은 돈과 집, 자동차 따위를 갖기 위한 열망과 그 열망으로 인한 피로와 고통으로 멍들어 있다. 그래도 이것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우리 주변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산업화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부부가 대화와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하루 평균 12분이고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고작 40분이었다. 또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장기 수면 부족 상태라고 답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의 위기가 곧 감정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현대인은 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느라 늘 피곤하다. 일 말고는 다른 일에 신경 쓸 시간도 없다. 가족과 친구들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과연 우리의 삶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다. 컴퓨터, 전화기, 팩스, 이메일은 회사 업무에 꼭 필요한 도구지만 하루 종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때문에 정보 피로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생겼다. 특히 정보산업 종사자는 매일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정보 피로 증후군은 만성 불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체 건강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증가한 각종 소음과 환경오염 등도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문명 사회에 익숙해진 도시인들은 무질서와 소음이 난무하는 복잡한 도시에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살아간다. 이대로는 아마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되어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모를 것이다. 행복은 소박하고 단순한 삶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란 무엇인가? 고행하는 스님처럼 아무것도 없이 고생스럽게 살거나 고액 연봉을 마다하고 적은 돈으로 힘들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란 여유롭게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삶이지 억지로 고생하는 삶이 아니다. 통장에 잔고가 든든하게 있어야 행복하다면 그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대신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된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좋다. 과도한 지출을 피하면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별장을 사도 좋을 것이다. 단순히 과시하기 위해 산다거나 분에 넘치게 호화롭게 꾸미지 않으면 된다. 친구가 많은 것도 좋을 것이다. 명함 모으는 것이 취미만 아니라면 말이다. 소박하고 단순한 삶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과도한 물질적, 정신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위대한 사상가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사소한 일에 목매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가능한 단순해져야 가장 행복하다. 모두들 새해맞이 대청소를 해봤을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난 1년 동안 쌓아둔 물건이 이렇게 많았나? 하며 놀란다고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한다. 필요 없는 물건이 이렇게 많았나? 진작 좀 정리했으면 오늘 이렇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힘들지 않을 텐데. 대청소에 대한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다. 그때그때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무거운 짐을 피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자문해보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일까? 매일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 몸과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